향기와 컬러의 바다, 마음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음씨 아로마 세라피스트 김민서입니다. 감정 아로마의 원리 세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감정의 뇌신경 회로를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볼 건 미주신경, 그리고 뇌섬엽입니다. 먼저 미주신경부터 볼 건데요. 이 미주신경에 대해서 바로 이 유명한 분이 한 말이 있어요. 찰스 다윈의 저서에 나오는 말인데요. 10번째 뇌신경인 미주신경을 통해 감정적 표정이 진화하고 적응하여 인간의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되었다. 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이 다윈이 남긴 기록,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현대의 과학으로 이 미주신경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을 정립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스티븐 포지스라는 과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다미주 이론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표가 바로 포지스의 2007년도 논문에 나와 있는 표인데요. 이 포지스는요, 이때 이 무렵 2007년 무렵부터 지금까지 이 다미주 이론과 관련돼서 엄청나게 많은 논문들을 주요 학회지에 발표하고 있어요. 그 첫 시작이 되는 논문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논문에 있는 첫 번째 표인데요. 이 표의 제목을 제가 여기 옆에 한글로 제시를 해놨습니다. 다미주 이론의 계통 발생학적 단계예요. 계통 발생학적 단계라는 거는 진화의 단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래에서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앞에서 다윈이 이야기했던 그 미주신경의 역할, 기능은요. 이 3단계 유수 미주신경이 가지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유수 미주신경의 행동 기능을 보면 사회적 의사소통, 자기 위안, 진정, 각성 억제라고 적혀 있죠. 사회적 의사소통은 어떤 건지 다 아시죠? 따로 설명을 안 해도 아실 거고요. 자기 위안은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질 때, 절망스러울 때 자기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말해요. 그리고 진정은 말 그대로 calm down, 스스로 진정시킬 수 있는 그런 행동 기제인 거고요. 각성 억제는요, 너무 과도하게 각성이 되어 있을 때 바짝 긴장이 된 상태겠죠. 이런 상태를 억제해주는 효과를 가지는 게 유수 미주 신경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긴장을 낮추면서 편안하게 이완된 상태에서 사회적으로 잘 소통할 수 있게 원활한 사회적 관계를 가져나가면서 사회적 동물로서 그 인간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유수 미주 신경인 거죠. 근데 여기 보면 3단계에서야 유수 미주 신경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 전 단계, 1단계부터 살펴볼까요? 1단계도 미주신경 단계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는 유수 미주신경이 아니라 무수 미주신경이에요. 이 유수와 무수, 이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뒤에 해부학적 구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괄호하고요. 유수 미주신경은 앞쪽 미주신경 다발이라고 나와 있고 무수 미주신경은 등쪽 미주신경 다발이라고 나와 있죠. 해부학의 많은 용어들이요. 그 지칭하는 그 구조물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몸의 배 쪽, 앞쪽에 있느냐, 등 쪽, 뒤쪽에 있느냐, 아니면 옆쪽에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위치로 이름을 붙여놓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똑같은 걸 지칭하는 거예요. 앞쪽 미주신경 다발이라고 책에 나와 있든 유수 미주신경이라고 나와 있든 얘네는 똑같은 부분의 미주신경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무수 미주신경으로 가보겠습니다.
발음이 자꾸 꼬이네요. 이 무수미주신경은요, 지금 우리가 이 무수미주신경을 어떤 위기 상황에서 아주 주요한 행동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는 생명체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어떤 적을 만났을 때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 죽은 척하는 그런 생명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생명체들은요, 이런 어떤 위기 상황이라든가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무수미주신경이 주요 신경 시스템으로 힘을 발휘하는 생명체예요. 파충류에서 바로 이 죽은 척하기 전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주로 포식자가 나타나거나 어떤 위험이 감지되는 상황에서 살아있는 그런 싱싱한이라고 해야 될까요? 신선한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먹이를 먹고 싶어하는 포식자가 저기 살아있는 놈이 있다 하고 다가갔는데 보니까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 상했겠는데 하고 안 먹고 그냥 지나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존을 해 나가는 그런 생명체들이 무수미주신경을 이용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생명체들이거든요. 근데 인류의 초창기, 그러니까 지금 현생의 인류 말고 그 이전에 이 진화 단계에 훨씬 전에 있었던 그런 인류의 조상들도 지금의 파충류와 마찬가지로 무수미주신경만 가지고 있었던 시절이 존재해요. 그리고 그 시절에 대응하던 방식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달이 되어서 여전히 우리 몸 안에도, 우리의 세포도, 우리의 조직도, 우리의 신경계도 그것을 기억하고 어떤 순간에는 바로 이 부동화 전략을 딱 꺼내게 되는 순간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이 무수미주신경과 연결되는 하부 운동신경은 이 미주신경의 등쪽 운동핵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수미주신경 자체가 등 쪽이니까 우리 몸의 뒷판에 붙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쪽에 연결된 운동핵으로 이 무수미주신경이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세한 구조는요, 제가 그림을 보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무수미주신경 단계에서 행동 전략, 부동화라는 게요, 파충류에게는 유용한 전략일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파충류와 같은 단계의 진화 수준에 머물렀던 그 옛날에 인류에게는 적절한 방법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아주 위험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요. 파충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숨을 어느 정도 안 쉬는 상태여도, 몸속에 산소 공급이 어느 정도 차단된 상태여도 인간보다 생존 확률이 더 높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산소가 공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죠?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 바로 이 골든타임이요, 우리 인간이 몸속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상태에서 최대한 버틸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시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골든타임이 얼마나 되죠? 4분이에요. 몸속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고 4분이 경과하게 되면은 우리 몸속을 이루는 세포들은 이제 죽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치명타를 입는 곳이 뇌죠. 뇌신경세포들이 죽기 시작해요. 그래서 4분이 지나면서부터 점점 어디로 가게 돼요? 뇌사 상태로 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화 전략은 지금의 인간에게는 그렇게 바람직한 전략은 아니에요. 아주 위험한 전략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됐을 때는 이건 무의식적인 행동 기능이죠. 내가 원해서 이런 행동 기능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상황, 특정 상황에서는 불행하게도 바로 무수미주 신경이 관장하는 이 부동화라는 행동 기능이 불쑥 튀어나와서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류가 점차 진화를 거듭하면서 이제 포유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해부학적 구조와 기능 체계를 갖추게 되었을 때 인류에게 탑재된 자율신경계의 기능이 교감신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감신경과 부신이 연결되는 시스템은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이미 아주 자세히 살펴봤죠.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스는 바로 이 3단계,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유수미주 신경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무수미주 신경이나 교감신경 부신체계가 너무 과도하게 항진됨으로써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유수미주신경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번 시간에 살펴보는 미주신경, 이 신경 체계가 우리에게 작동하는 방식은요, 외부의 자극이 주어졌을 때 죽은 척을 하거나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척하기는 진짜 죽을 수도 있는, 아니면 심각한 정신장애를 초래할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때는 우리가 성장과 회복을 경험하는 경로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죽은 척하기라는 게 무수미주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일어나게 되는 행동 방식이라는 거죠. 네, 여기 이 그림은요, 미주신경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 몸의 구성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배 끝에 베이거스 너브인데 어떤 베이거스 너브인지가 앞에 오브 앞에 설명이 되어 있는 건데, 이 오브 앞에 설명이 되어 있는 거는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베이거스 너브가 바로 미주신경이거든요. 네, 수페리어 강글리온, 그리고 밑에는 인페리어 강글리온이라고 되어 있죠. 수페리어는 위쪽에 있다는 걸 말하는 거고요. 인페리어는 아래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별다른 의미가 아니라 미주신경 중에서 위쪽이냐 아래쪽이냐를 그냥 구분 짓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얘네들을 다 묶어서 그냥 미주신경으로 볼 거예요. 이 미주신경이요, 지금 이 그림에 있는 위치로 봤을 때 실제로 우리 몸의 표면에서 지금 내 몸의 어디쯤에서 미주신경이 내 뱃속의 장기들로 연결되어 있는 거지 짐작해 보실 수 있겠어요? 귀 뒤에서부터 목 라인, 목의 옆 라인을 따라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우리의 폐를 거쳐서 소화기관으로, 그리고 간으로 스플린, 비장이죠. 비장으로 콩팥으로 연결이 되는 게 바로 미주신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미주신경과 관련해서 적용하는 치료법 중에 미주신경 자극술이라는 게 있어요. 베이거스 너브 스티뮬레이트라는 건데요. 그래서 그걸 줄여서 BNS라고 하거든요. 그건 어떤 거냐면요, 바로 이 미주신경이 있는 이 부분 있죠. 귀 뒤에서부터 시작된 이 목 옆라인 있는 바로 그 시작 지점, 거기에다가 전기 자극을 줄 수 있는 기계를 설치를 해서 이 미주신경에 직접적으로 전기 자극을 줘서 이 미주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시술이에요. 네, 잠깐 여담으로 그 시술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고요. 지금 보니까 이 미주신경이 연결되는 거를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어요. 제가 파란 줄을 이렇게 쳤죠.
이 파란 줄이 혹시 뭘 기준으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눈 건지 혹시 아시겠어요? 아,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아셨을 것 같아요. 횡격막. 횡격막을 기준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횡격막 위쪽은요, 우리가 바로 앞에 표에서 살펴봤던 진화의 3단계, 유수미주신경하고 연결이 되고요. 횡격막 아랫부분은요, 진화의 가장 첫 단계, 무수미주신경하고 연결이 됩니다. 유수미주신경하고 연결이 되는 걸 볼까요? 폐도 유수미주신경이랑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심장으로 가는 것도 있네요. 카디악 브런치라는 거는 심장으로 또 갈라져서 미주신경, 유수미주신경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풀모너리, 폐로도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수미주신경은요, 횡격막 아래에 있는 모든 기관에 다 연결이 돼요. 여기 간에, 이 노란색이 지금 미주신경이 쭉 연결되는 신경 경로죠. 그래서 간에도 연결이 되고, 위에도 연결이 되고, 네, 식도, 여기 식도죠. 식도에도 연결이 되고, 그리고 비장이랑, 그 다음에 콩팥에도 연결이 되고요. 소장이랑 대장에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연결들, 물론 미주신경 말고 교감신경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뇌에서 감지한 어떤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이런 장기들로 신호를 보내서 얘네들이 운동을 제대로 안 하기도 하고 갑자기 너무 빨라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호흡에도 그런 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제가 설명드린다 그랬죠. 유수는 뭐고 무수는 뭔지 이거 설명드린다고 했죠. 지금 보면은 얘가 유수 미주신경을 간단하게 그린 거고요. 얘가 무수 미주신경을 간단하게 그린 거거든요. 자, 틀린 그림 찾기입니다. 이 그림과 유수 미주신경 그림과 무수 미주신경 그림에서 틀린 부분 찾으셨어요? 이거 너무 쉽죠? 얘는 여기 뭔가 볼록볼록하게 뭔가 덮여 있잖아요. 옷을 한 겹 입고 있어요. 그런데 무수 미주신경은 어때요? 그냥 맨몸으로 있죠. 바로 요 옷을 입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옷을 입고 있으면 유수 미주신경, 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무수 미주신경이라고 그러는데 이 수는 수초라고 수초예요. 수초. 그래서 영어로는 마이엘린이라고 하는데 이 마이엘린이라고 하는 게 마치 그 전기가 통하는 선에 피복으로 감싸 놓는 것처럼 이렇게 전기가 통하는 이 신경세포의 통로를 감싸고 있는 수초들이 있는 거, 마이엘린이 있는 거를 유수미주신경이라고 하고 이런 수초가 없는 상태로 이 전기 신호 전달 통로가 그냥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게 무수미주신경인 거예요. 유수미주신경과 무수미주신경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요.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속도예요. 유수미주신경요. 광속, 광랜이라고 하죠. 아주 빠른 인터넷. 예, 아주 빠른 인터넷의 속도가 바로 유수미주신경이 그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속도라면은 무수미주신경은요. 되게 느린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긴 한데 엄청나게 느린 아주 옛날의 그런 인터넷 연결 속도 있죠. 우리 해외여행 가면은 많이 경험하게 되는 그 인터넷 연결 속도? 그런 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속도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요. 그래서 유수미주신경은 신경 전달이 아주 빠르게 이루어지고 무수미주신경은 유수미주신경에 비하면은 아주 거북이처럼 느릿느릿 신경을 전달하는 그런 신경을 말해요. 그리고 또 하나 차이가 있다면 유수미주신경은요, 이렇게 피복이 하나 감싸져 있잖아요. 옷으로 한 겹 더 감싸고 있잖아요. 그래서 딴 데로 한눈을 안 팔고 딱 목적지를 향해서 고속도로를 질주하듯이 그냥 쫙 직선으로 가게 되는데요. 무수미주신경은요, 옆에 뭔가 가림막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사방에서 여기 툭툭 건드리는 다양한 자극들을 모두 다 얘가 흡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무수미주신경이 있는 이 소화기나 간이나 이 횡격막 밑에 있는 부분의 장기들에서 일어나는 잡다한 일까지, 아주 작은 미세한 변화들까지 이 무수미주신경 전달에 영향을 미쳐서 뇌로 그런 아주 소소한 신호들까지 전부 다 전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유수미주신경은요, 보시면은 일단 심장이 움직이고 숨을 쉬는 것과 가장 관련이 있는 신경이라는 거 아시겠죠? 여기에 더해서 또 이 그림에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아서 여기 되어 있긴 하네요. 지금 파링스, 라링스, 그래서 인두하고 후두에도 얘네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인두, 후두는요, 사람이 소리를 내는데 필요한 기관이죠.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생겼을, 특히 후두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말소리를 내는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주 목이 쉰 걸걸한 목소리가 나거나 진짜 목이 잠겨서 목소리 하나도 안 나오게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에 염증이 생겼을 때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기능이랑 관장이 되고, 또 여기 뒷부분에 보면은 이 뒷부분이 여기 노란색으로 여기까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여기거든요. 미주신경, 유수미주신경은요, 특히 오른쪽하고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웨이도는 귀 바깥 부분이죠. 귀 바깥 부분이 웨이도고 이 안쪽이 네이도잖아요. 그래서 귀 바깥 부분, 고막 바깥쪽이랑 이 귀파키에 미주신경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유수미주신경은 청각 기능, 듣는 기능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지금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이 부분을 다시 그림 확대해 보면 여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 이거 글자가 너무 작죠. 오른쪽 후두에 보면 덮개가 있어요. 그래서 후두 덮개 부분, 딱 이 오른쪽 부분이 유수미주신경에 관장하는 부분이에요.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말하는데도 이 유수미주신경이 작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뒤통수에 있는 그 뇌막, 이 부분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지금 미주신경이 나오는 길이거든요. 이 길을 통해서 이렇게 귀와 말하는 부분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뒤통수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전달된 신호를 이 연수를 지나서, 네, 시상으로 보내주기도 하고, 또 여기서 신호를 전달받기도 하고, 그렇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이 유수미주신경이요, 또 얼굴의 근육하고도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요. 얼굴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들은 또 별도로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그 신경들과 밀접하게 상호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다양한 표정을 짓고 말을 하고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데 이 유수미주신경이 이런 해부학적 구조로 인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회 참여 시스템이라고 또 포지스가 논문에서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도식화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그림에서 보면은 이 유수미주신경이 관장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물론 다른 부분들도 이렇게 신경 전달 통로를 따라서 시상을 지나면 어디로 가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제일 첫 시간에 배웠던 거죠. 시상을 지나서 이제 대뇌 피질, 대뇌 껍데기, 우리 인간의 종합적인 능력이라던가 이성적인 능력을 관장하는 그런 대뇌 껍데기 혹은 대뇌 피질이라는 곳까지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표는 이 최종 경로 대뇌 피질에서부터 다시 아래로 내려가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향은요, 양방향으로 되어 있죠. 어디에서 일방향으로 지시만 내리는 게 아니라 또 그 지시를 내렸던 각각의 기관이나 조직이나 이런 하부 구조에서 다시 다양한 그런 반응들, 상태들의 피드백을 받는 양방향의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거를 이 그림에서 일단 1차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럼 대뇌 피질에서 이제 여기에서 어떤 환경으로부터 어떤 자극이나 이런 정보에 대해서 뇌로 대뇌 피질로 전달이 되었다고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떤 자극이나 정보가 전달됐으면 그것에 대해서 대뇌 피질이 우리 몸의 곳곳으로 어떻게 반응을 하라고 신호를 보내야 되잖아요. 명령을 내려야 되죠. 그래서 그 명령을 내리는 게 이쪽 화살표로 가는 거죠. 뇌관을 통해서 뇌신경으로 가서 이 뇌신경이 관장하는 각각의 우리 몸의 조직이나 기관으로 그 명령이 전달이 되면서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사회 참여 시스템을 작동하는 이 사회 참여 시스템과 관련이 있는 뇌신경을요, 여기서 딱 찝어놨어요. 5번, 7번, 9번, 10번, 11번 뇌신경.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대뇌피질에서 온 신호, 뇌관을 거쳐서 뇌신경에 다다른 이 신호들을 바탕으로 저작 근육을 조절하고 중이는 우리 귀의 구조 중에 가운데 부분, 귀 해부학적 구조 중에 가운데층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이의 근육을 조절을 하고 얼굴 근육, 후두, 인두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하면서 또 우리 두부는 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부의 환경에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고요. 또 심장을 움직이고 기관지를 통제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게 뇌신경이에요. 뇌신경은 1번부터 12번까지 있어요. 그래서 1번이 후각신경이에요. 후각신경부터 해서 이제 눈에 가는 신경도 있고요. 미주신경으로 가는 건 10번 신경이에요. 그리고 귀로 통하는 신경도 있고 혀랑 인두로 가는 신경도 있고 이렇게 곳곳으로 이 뇌신경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회참여 시스템에 연결이 되는 뇌신경, 지금 포지스가 제시하고 있는 거는 바로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이에요. 얼굴신경. 그래서 얼굴 근육이 움직여지는 거죠. 그것과 함께 저작 근육도 움직여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얼굴 근육과 이 귀를 관장하는 유수 미주신경이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중위 근육도 조절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더부신경이라는 거는 액세서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주변과 협응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조정을 해주는데 필요한 그런 신경이에요. 그리고 혀인두신경. 이 바로 이 사회 참여 시스템에 해당되는 뇌신경이죠. 그래서 이 혀 인두신경이 후두까지 조절을 하면서 말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미주신경이 이제 심장과 기관지에 작동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중위 근육에도 작동을 하게 되고 이 모든 부분들을 조정하는데도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뇌신경의 조절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고 또 거기서 어떤 새로운 자극이 있을 때 그걸 뇌로 다시 피드백을 보내게 되고 이러는 시스템을 사회 참여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시스템에서도 이 미주신경, 그 중에서도 특히 유수 미주신경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포지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포지스의 책 다미주 이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 재밌어요.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다미주 이론에 따르면 사회적 행동과 정서 조절을 지지하는 신경 회로들은 신경계가 환경을 안전하다고 여길 때만 사용되며 그 회로들이 건강과 성장과 회복에 관여한다. 여기서 제가 주황색으로 표시해놨죠. 보기 좋게. 사회적 행동과 정서 조절을 지지하는 신경 회로들. 이게 우리가 바로 여기 앞에서 봤던 사회 참여 시스템. 여기에 관여하는 그 신경 회로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신경 회로들은요. 신경계가 환경이 안전하다고 여길 때만 제대로 작동을 한대요. 이 말은 뭐죠? 안전하지 못해. 여기는 위험해. 라고 느낀다면은 사회 참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지금 2개의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여기 위에 있는 사진은 뭔가 되게 평화롭고 사랑스럽고
엄마한테 뭔가 옹알이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표정 아닌가요? 그리고 아래는 어때요? 뭔가 되게 눈에 공포, 두려움, 그리고 지치고 되게 무기력하고 그런 다양한 감정들이 들어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안전하다고 느낄 때는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가 돼요. 미주신경은 부교감신경에 속한 신경이죠. 따라서 미주신경의 기능도 균형을 이루게 되고요. 그러면서 바로 앞에서 포지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상태, 안전하다고 느낄 때 이 모든 신경이 균형, 조화를 이루면서 사회참여 시스템이 활발하게 작동을 하면서 우리 인간은 성장과 회복의 경로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아래에 이 아이처럼 뭔가 불안해요. 위험하다고 여겨져요.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 때는 두 가지 기준으로 작동될 수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몸의 반응은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항진되면서 미주신경이 억제되는 거예요. 이 미주신경은 부교감신경에 속한다 그랬죠. 그리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우리 저번 시간에 살펴봤었죠. 얘네들은 서로 하나가 높아지면 하나가 낮아지는 관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너무 과도하게 높아지니까 미주신경은 제대로 길을 못 펴고 저쪽에 쭈구리가 돼서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건 바로 이 스트레스 반응인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로 발동할 수 있는 행동 기제가 무수 미주신경이 항진될 때 나타나는 기제들이에요. 앞에서 잠깐 언급했었죠. 이게 파충류의 행동, 반응 양식. 갑자기 얼음이 되는 거, 죽은 척하는 거. 이게 인간에게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뭔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위협을 느꼈을 때 기절을 하게 돼요. 아니면 맥박이 늦어지거나 숨을 제대로 못 쉬어요. 그리고 지금 저의 모습에 좀 가려졌는데 이걸 옆으로 살짝 옮기고 해리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해리라는 거는요. 내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 분리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리 증상이 나타나는 게 어떤 극도의 공포스러운 상황이라던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나타나게 되는 정신적인 작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이 아주 심한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가 있어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이 아이가 집을 나갈 수도 없어요. 그냥 그 부모의 폭력을 그대로 견뎌내야만 하는데 그 폭력의 강도가 너무 세요. 이럴 때 이 아이가 그곳에서 제정신으로 그 폭력, 그 학대를 다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버겁잖아요. 그럴 때 몸은 거기에 있는데 정신이 몸에서 분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학대를 당하는 거를 TV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상태가 되거나 아니면은 완전히 정신은 몽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른 세상에 가서 현실을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어서 견디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그 학대를 받던 그 순간이 아예 기억에서 사라져 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해리라는 증상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동화 기제가 아주 극단적으로 작동했을 때 호흡이 멈추고 심장이 멈추면서 죽음에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혹시 부두교라고 들어보셨나요? 부두교에서는요, 거기에 사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 우두머리, 부두교의 우두머리인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저주를 내리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저주라는 말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가 있지? 또 이거를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네. 네. 바로 그런 어마무시한 저주 속에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 있는 그 기전이요. 이 무수미주 신경 항진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극도의 공포 속에서 무수미주 신경이 너무나 과도하게 항진이 돼서 죽은 척 하기로 들어가는데 사람의 몸이라는 게 산소가 4분 이상 공급되지 않으면은 세포들이 죽어가면서 뇌사 단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죽게 되어 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이 부동화 기전 무수미주신경이 항진되는 경험을 해본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갑자기 어떤 발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앞에 나갔어요. 무대로 나갔어요. 그런데 발표자로서 이제 앞에 딱 나갔죠. 그런데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손에 식은땀이 나면서 기운이 빠지면서 실신을 해버리는 거죠. 아니면 얼음이 돼버려요. 그 자리에서 얼음이 돼서 말도 못하고 누가 옆에서 하는 말도 안 들리고 그런 상태로 딱 정지. 이렇게 되는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거는 무수미주신경이 작동을 하게 된 거예요. 과도하게. 그래서 이 포지스는요. 이 무수미주신경이 작동하는 기전과 연결을 해서 치유 공간에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안전하다고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무수미주신경이 비정상적으로 항진되지 않고 날뛰지 않고 그렇다고 또 교감신경이 너무나 과도하게 반응해서 우리 몸이 긴장이 잔뜩 된 상태가 되지도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유수미주신경, 사회 참여 시스템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느끼기를 바란다면 그들이 잘못했다거나 나빴다고 비난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의 몸이 반응하는 방식, 그 반응이 어떻게 적응적인가를 그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상담의 공간에서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학교에서 보건교사로 일하던 시절에 다양한 아이들이 보건실에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참 많이 들었던 말이요. 어떤 우울증이라든가 아니면 자살 시도라든가 자해 때문에 이제 그게 발견이 되어서 학교에서 상담을 하다가 그런 병원이라던가 상담센터 전문적인 기관으로 연계를 해서 갔다가 돌아오는 아이들이 이제 보건실에 와서 들려주는 이야기인데 상담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들보다 더 잔소리가 많아요. 맨날 혼내기만 해요. 가기 싫어요. 이런 말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웠거든요. 그런 치유 공간, 그런 상담 공간, 사실 거기는 치유 공간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죠. 누군가 나를 비난하는 공간이잖아요. 그곳에서 사람들은, 이 아이들은 안전하지 못하다고, 자신이 공격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꼭 해주라고 해요. 당신은 당신이 알고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왜라는 질문 대신에 이 말을 해주어야 한다고 포지스는 이야기를 해요. 특히나 이 어떤 극도의 두려움이 가득한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한 게 아니야 라는 그런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꼭 이 말을 해주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무수미주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돼서 내 몸이 부동화 상태로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저항하고
닥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해요? 그럴 때, 나도 나에게 그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왜 그때 도망가지 않았어? 왜 그때 반항하지 않았어? 왜 가만히 있었어? 그런데 사실 그거는 무수미주 신경이 과도하게 작동을 하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근데 또 왜 하필이면 그때 무수미주 신경이 그렇게 발동이 걸려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게, 아무런 저항도 못하게 만든 거지? 그렇게 원망할 필요도 없다고 포지스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요, 이 책에, 다미주의라는 책에서 제가 가장 감동적으로 읽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정말 목숨이 위험한 그런 폭력적인 상황에서는요, 우리 몸이라는 존재는 가장 중요시하는 게 생존이라는 거예요.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반항을 했다가는, 내가 저항을 했다가는 지금 나의 힘으로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더 최악의 사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런 판단이 서면은 무수미주신경이 발동을 해서 죽은 척하기, 얼음 상태로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반항을 했으면 죽을 수도 있었던, 아주 큰 피해를 봤을 수도 있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 반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특히 요새는 그래도 양성평등이라는 게 많이 보편화되어서, 네, 그렇다고 믿고 싶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서도요, 이 피해자에게 왜 저항하지 않았어요? 왜 도망가지 않았어요? 왜 필사적으로 목숨 걸고 막지 않았어요? 라고 묻지 않겠죠? 아직도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다면, 네, 양성평등 교육을 받아야겠죠? 근데 실제로 과거에는 그 피해자인 여성에게 이렇게 물었죠. 우리 사회가. 왜 가만히 있었어? 너도 좋았던 거 아니야? 근데 사실 그런 상황에서 정말 반항을 했다면 목숨까지 잃게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은 거죠. 거기서 우리가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반항을 하다, 저항을 하다 목숨을 잃는 게 나라는 존재에게 옳은 일일까요? 아니면은 일단 거기에서 살아남는 게, 생존하는 게 나라는 존재에게 옳은 일일까요? 포지스는 우리가 생명을 가진 존재라면은 그 상황에서 생존을 선택하는 게 우리에게는 옳은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당신은 당신이 알고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당신의 몸에서 일어난 그 반응이 당신을 살린 거예요. 정말 잘하셨어요.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것도요, 우리가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교감신경의 반응, 미주신경의 반응을 알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말이기도 하죠.